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후TV의 제임스입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대비 부동산, 현금,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받고 있는 월급은 과연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주시는 분의 사연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는 부산에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다음 달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현금이 기초연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어서 기초연금 선정에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어요. 기초연금을 신청 시 어떤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모든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계산하기에 앞서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202만 원, 부부 가구는 323만 2천 원 이하면 단독 가구는 32만 3,180원, 부부 가구는 51만 7,08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 인정액을 구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구하는 공식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단독 가구 32만 3,180원, 부부 가구 51만 7,080원을 모두 받으시려면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169만 6천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 가구는 271만 4천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만큼을 매달 받는 기초연금에서 감액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현금 그리고 월급은 도대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값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이외의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먼저 집값은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 기준으로 반영되며 기초연금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대도시, 특별시와 광역시, 특례시를 포함하고 있고요. 기본공제는 1억 3,500만 원까지입니다. 중소도시는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서 8,500만 원까지 공제되고 있고요.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 표준액에서 지역별 기본 공제를 한 다음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집값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집값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단독 가구는 대도시 기준 시가 표준액이 7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7억 원 이하, 농어촌은 6억 8,70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기초연금 32만 3,180원을 모두 받으려면 대도시 기준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중소도시는 5억 5천만 원, 농어촌은 5억 3천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부 가구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려면 부동산 가격이 대도시 기준 시가 표준액이 10억 원 이하, 중소도시는 10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10억 3,700만 원 이하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 역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기초연금 51만 7,080원을 모두 받으려면 대도시 기준 시가 표준액이 9억 4천만 원, 중소도시는 8억 9천만 원, 농어촌은 8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역별 기본공제는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을 모두 합한 후 한 번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에 거주하실 경우 전세 보증금에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 시 집을 소유한 것보다 전세로 거주하실 때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현금, 즉 금융자산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재산과 근로소득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금융자산은 부부의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고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월 4만 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5%라는 전제하에 금융재산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단독가구는 금융재산이 2억 7천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4억 3천만 원 이하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융재산 또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100% 받으시려면 단독가구는 금융재산 2억 3천만 원, 부부가구는 3억 7천만 원 이하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로소득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근로소득은 기초연금의 모든 소득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을 해보면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는 근로소득이 395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565만 원 이하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100%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근로소득이 345만 원, 부부가구는 495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부부 각각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를 하실 경우에는 부담하는 근로소득이 있으셔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시려면 현금보다는 부동산, 부동산보다는 근로소득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올해는 1958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제임스가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